그런데 만약에 재수술을 하지 않는 병원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 그냥 안경을 끼세요? 이게 최선입니다. 또는 잘 안 보이지만 예전보다 낫지 않나요? 아니면 소프트렌즈를 여기다 끼세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제안을 하곤 하는데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14년차 안과 전문의로 라식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안과 가셔서 바로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이 3가지를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안사의 굴절 검사가 정확한지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검안사의 시력 검사에서 굴절 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굴절 검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할 때 1.0을 그 이상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어떠한 안경알을 씌워야 되는지, 그 근시, 난시, 원시 중에 어떠한 도수를 씌워야 가장 잘 보이는지를 찾아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력 검사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숫자를 보고 내 맨눈에 시력을 재기도 하지만 어떤 도수일 때 가장 또렷하고 선명하게 잘 보는지를 찾아주는 게 검안사의 굴절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검안사의 굴절 검사가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왜 중요한 건가요? 전혀 비슷하지 않은데요. 검안사마다도 다르고요. 검안사의 실력이 여기에서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원장님은 나는 굴절 검사를 잘하는 검안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검안 실력이라는 게 1년차, 2년차와 10년차는 많이 차이가 나고요. 5, 6년차 정도 이상이 되어도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 검안사의 굴절 검사 실력입니다. 굴절 검사를 통해서 근시, 원시, 난시를 찾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환자분이 마이너스 2디옵터의 근시가 있고 난시가 마이너스 3디옵터가 있다라고 나왔는데 다른 병원에 갔더니 다시 마이너스 3디옵터의 근시가 있고 마이너스 2.5의 난시가 있다.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이 검사에 나오는 그 데이터를 그대로 수술 기계에다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어떤 병원에서는 마이너스 2디옵터의 난시 3디옵터를 입력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근시 3디옵터의 난시 2.5디옵터를 입력했다고 하면 수술 후 결과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은 과교정이나 저교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시력 있는 검안사분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그 검안사가 잰 시력 검사의 굴절 검사를 그대로 기입해서 수술을 했을 때 수술하고 나서의 결과가 근시도 0, 난시, 원시 0이 나올 경우에 그러면 정확하게 수술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다른 검안사가 이게 아니고 이게 더 정확하다라고 해서 기입을 해서 그걸 그대로 입력을 하거든요. 검안사가 수기로 하나하나 근시, 원시, 난시를 찾아내는 거고 그 수기로 찾아낸 걸 저희가 기계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입력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환자의 결과물 근시, 난시, 원시가 0으로 나왔으면 그 검안사의 실력이 정확한 것이고 만약에 오차가 났다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 거겠죠. 제일 중요한 건 근시와 난시, 원시가 몇 디옵터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불규칙 난시가 있는지 뭐 존을 넓게 깎든지 아니면 시축을 맞추든지 이런 건 다 디테일이고요. 가장 큼직한 커다란 중요한 것은 굴절을 어느 정도 깎아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안과 의사가 이거를 직접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안과 의사가 10년차 검안사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거를 대체해주는 기계는 없느냐고도 하는데요. 카메라로도 유명한 광학회사인데요. 캐논 회사에서 나온 그 기계가 가장 정확하지만 그 기계보다도 10년차 이상의 실력이 뛰어난 검안사의 검안 실력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원장님 안과도 네. 검안사분들이 거의 막 10년차 이상 이렇게 되시나요? 그렇죠. 저희는 10년차 이상이거나 10년차 이하라도 이미 이제 검증이 된 여러 차례 블라인드를 테스트를 통해서 수술 환자의 수술 후 결과를 맞추는 그런 검안사들만 검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저희 병원이 이제 아마리스 기계를 쓰는 이유는 저는 각막을 고르게 잘 깎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트래커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퇴행이 많이 왔었을 때 시기에는 왜 이렇게 퇴행이 많이 오고 빗번짐도 심했냐면 환자분이 눈을 움직이는 거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술방에서 항상 의사는 화를 내면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른 곳을 레이저를 치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정확하게 레이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교정이 되거나 듬성듬성 처지게 되고 각막이 불규칙하게 듬성듬성 처지게 되면 그 각막을 매끄럽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우리 몸의 특성 때문에 각막이 그 부분의 사이가 다 메워지게 되면서 퇴행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각막 때문에 빗번짐도 꽤나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지만 트래커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저교정이 되었을 때 너무 많이 저교정이 되면 처음부터 시력이 안 나옵니다. 0.78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요. 약간의 저교정이 된 경우 0.5에서 1.0 사이 정도 저교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에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셨는데 약간의 저교정으로 찍혀요. 우리가 검사 기계에서도 저교정으로 찍히고 저희가 검안사가 봤을 때 근시가 잡힙니다. 난시가 잡힙니다 라고 나오는데 실제 환자는 1.0을 봅니다. 그래서 1.0을 잘 보고 있다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시력이 떨어진다고 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저교정은 바로 나타나지가 않고 1, 2년 뒤 혹은 늦으면 4, 5년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알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눈을 가장 잘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리스 레드가 가장 눈을 잘 따라갑니다. 우리 눈은 이렇게 위아래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뿐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움직이고요. 약간 눈이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긴장을 안 해도 살짝은 떨립니다. 수술할 때 환자분이 눈이 움직이는 게 화면에 보이고 그거를 따라가는 것도 다 보입니다. 레이저가 따라가서 잘 치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이렇게 보이거든요. 영상으로. 그랬을 때 제가 눈에 띄게 아마리스 레드가 훨씬 더 잘 따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럼 강남 안과에서도 아마리스 레드를 쓰는 데가 많지는 않은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모든 안과를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 중에 한 탑 5 안에 드는 병원 중에 한 2곳은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쓰는 병원이 꽤나 있고요. 아마 전체 통계를 내면 절반 이하로 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가 의사의 실력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이분의 난시를 예측해서 깎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재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예전보다 퇴행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퇴행은 1, 2% 이상 아니면 고도근시에서는 그보다 더 이상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퇴행이 아니더라도 근시가 더 진행을 하거나 난시가 조금씩 변화하는 분도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쟀던 굴절 검사와 나중에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특히나 원시가 있는 분이나 난시가 많으신 분들은 피곤할 때나 피곤하지 않을 때 그 검사 값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로 원시와 난시가 많으신 분들은 시력이 피곤할 때와 피곤하지 않을 때 시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처럼 피곤할 때 잰 것과 피곤하지 않을 때 잰 검안사의 굴절 검사 값이 또 차이가 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도 바로 재수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수술을 하지 않는 병원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 그냥 안경을 끼세요. 이게 최선입니다. 또는 잘 안 보이지만 예전보다 낫지 않나요? 아니면 소프트 렌즈를 여기다 끼세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제안을 하곤 하는데 환자분들은 안경을 안 끼려고 수술을 한 건데 만약에 똑같이 렌즈를 다시 끼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뭐 7디옵트 렌즈를 끼든 1디옵트 렌즈를 끼든 렌즈 도수가 좀 더 좋아졌다 하더라도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다시 안경을 끼고 렌즈를 끼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재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은 재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각막이 남아남지 않은 분들이라도 나중에 몇 년 뒤에 퇴행이 오면 각막이 약간 두꺼워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빠져 있지 않거든요. 예전에 뭐 마이너스 8, 9, 10디옵트 이렇게 나빴던 분들도 다시 나빠지면 마이너스 1, 2디옵터 정말 많아야 마이너스 3디옵터 이런 경우고 정말 더 많은 경우는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1, 2디옵터만 깎는 경우가 많아서 1디옵터는 14마이크론만 깎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레이저 타임도 2, 3초면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깎으면 되는 정도는 각막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라식을 한 경우에는 보통 거의 라식을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라섹을 하신 분들도 라섹을 할 수도 있는데 각막이 두꺼우면 라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섹을 하신 분이 각막이 정말 남지 않으면 렌즈 삽입술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재수술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을 해서 결국에는 렌즈로부터 벗어나게 안경으로부터 벗어나게 최대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안경을 벗었던 분들은 다시 안경 쓰기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몇 년 뒤에 퇴행이 오신 분들은 정말 다시 안경을 쓰기 싫어해서 안경을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시력이 나쁜 채로 그냥 사시는데요. 저는 그건 너무 또 안타깝기 때문에 재수술이 가능하신 거를 또 모르시거든요. 기존에 있던 병원에 가셔서 재수술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냥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재수술 하실 수 있으면 꼭 오셔서 검사하시고 재수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재수술 병원이 사실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왜 그런 건가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병원은 굉장히 라식 수술 정말 많이 하는 병원이었는데, 한 곳은 재수술을 정말 많이 하고 활발하게 하는 병원이었고, 한 곳은 아예 안 하는 병원입니다. 근데 두 곳의 차이는 그냥 원장님의 가치관과 마음가짐 차이밖에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수술을 혹시 안 하시나요? 이 환자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수술하실 수 없을까요? 여쭤보니까 라섹 하신 분이 또 라섹을 하면 혼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가 라식을 하면 절편을 한번 들어 올리고 다시 덮는데, 재수술할 때는 원래 잘랐던 그 절편을 그대로 들어 올린 다음에 레이저를 치고 다시 덮습니다. 근데 그 절편을 다시 찾아서 올리는 게 뭐 20년 지난 환자분도 저는 쉽게 했거든요. 대부분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아주 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찢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재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은 한번 찢어져서, 그럼 찢어지면 그걸 다시 덮고 바로 라섹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부었다, 아니면 그게 많이 손상됐다 그러면 덮어두고 다시 아물 때까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수술을 라섹으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시력이 다시 좋아지고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재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도 많이 있기 때문에 라섹 하신 분이 라식도 가능하고요. 사실은 상관은 없거든요. 원래 그 수술을 하고 평생 시력 보증 제도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재수술을 하지 않는 병원에서 평생 시력 보증 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술하신 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눈이 나빠져서 다시 오시면, 제가 기존에 있는 병원에 다시 가셔봐라, 재수술을 해주는지 물어봐라 하는데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고, 재수술 안 해준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서 재수술을 하게 되면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면 재수술을 할 때는 보통 비용이 안 들거든요. 재수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는 다시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그래서 재수술을 하는 병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진짜 평생 시력 보증 제도를 하고 있는 병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식 라섹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첫 번째는 거만, 두 번째는 수술 기계, 세 번째는 재수술을 하는 병원인지, 그 세 가지의 기준을 참고하셔서 병원을 방문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